써야지, 써야지. 빌하, 빌하. 뭐야? 깜놀. 오늘 가는 거였어야 했는데. 진짜 대박이다, 이분들 정말. 우리 딸내미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렇지? 동훈이. 말씀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유린이 한번 다 셀카 나오게 찍을 수 있어요? 개물자. 개물자 이런 건가? 이거구나. 어머,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귀여워. 우리 애들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 됐어. 이리 와봐봐. 우리 애들 이리 와봐. 이제 삼촌들 뭐 하는 거야? 이모, 저 뭐야? 할로윈 파티. 할로윈. 할로윈. 좀 여유도 있다. 무서워. 무서운 거 같아? 아니? 아니야? 안 무서워? 할로윈 파티인 건 알겠어? 못생겼어. 저는 이제 또 육아하러 갑니다. 바이바이.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작은 동이야. 우리 지금 이제 2교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처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할로윈이라고 분위기도 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계획보다는 좀 더 많이 지체가 되고 있네요. 한번 그 책에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발제문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닭둘기님께서 제안한 발제입니다. 바벨 스타일의 안티프레저적인 특성을 지닌 지식을 얻어 활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벨 스타일이라고 하면 양극단에 있는 선택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 전략을 한번 활용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네요. 없으세요? 바벨 전략이 실은 쉽진 않죠. 특히나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괜찮은데, 바벨 전략이 어떻게 보면 극단의 값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무난무난하고,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바벨 전략의 선택을 잘 하지는 않게 돼요. 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중용이라는 게 실은 이제 좀, 해석이 좀 달리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주로 선택을 하는 중용은 가운데 값이에요. 근데 이 안티프레질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용은 실은 양극단에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에 대한 이제 중용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실은, 저는 잘 없어요. 양극단에 있는 선택지. 이를 제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저는 힘들어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잘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벨 전략이 실은 저한테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서 저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어떤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모 아니면 도, 혹은 뭐 A 아니면 B, 흰색 아니면 검은색, 어떤 그런 A, B 선택지에서 이제 좀 선택을 하면서 뭐 실패한 사례도 좋고 아니면 성공한 사례도 좋고,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발제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배울 때 그 보호 도구를 있는 대로 다 장착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을 때 약간 그런 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부모님도 계신 상태에서 옆에서 봐주는 그런 상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샀을 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랑도 좀 비슷할까요? 제가 스키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친구가 스키를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 A자로 만드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언덕에서 이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A자를 하면서 이렇게 한 2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끌고 올라갔냐면 중급 이상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바벨 전략이 될 수 있나? 근데 실은 그렇게 이제 A자가 실은 이제 초보자가 타기에 이제 멈추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경사에서 내려올 때 멈추는 방법, 그 멈추는 방법만 알려주고 전혀 상반된 어떤 그런 코스에서 알아서 내려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친구의 손을 잡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든 뭐 구르든 아니면 뭐 지그재그로 내려가든 또 굴러 내려가든 어떤 그렇게 하면서 한 2번 내려가니까 스키가 타시더라고요. 그렇게 습득을 했던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는 바벨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친구가 저를 놀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인라인 스케이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또 저 스키 배웠던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영국 유학 준비를 할 때가 생각이 났었는데, 영국이 지금은 브렉시트다 뭐다 해서 되게 시끄럽잖아요. 제가 갈 때 당시만 해도 1파운드에 1,700원, 1,800원 할 때였거든요. 굉장히 환율이 높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갈 때 이자가 런던 기준으로 한 달에 960파운드인가? 그게 1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돈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1,800만 원 정도가 한 달 이상 동안 금고에 있어야 그게 비자로 인정이 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1,8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제가 그때 투잡으로 캐디 생활을 했었어요. 새벽에 한 3시부터 한 아침 한 9시까지 그걸 하고 이제 회사를 가는 거예요. 투잡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잡을 해서 돈을 진짜 한 달에 한 600~700씩 벌면서도 그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돈이 없으면 비자도 못 하니까 한 90%를 이제 돈 버는 데 쓰다가 10%를 이제 또 IELTS랑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또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또 10%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되게 버젓한 직장에 다니고 돈도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꽂히는데, 저는 캐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또 자격증 준비한다고 하루에 1~2시간 자면서 제가 거의 20대를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20대를 통틀어서 봤을 때 저는 거의 90%가 돈을 버는데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10%가 정말 그 10%의 희망만으로 그 90%를 지탱해야 되는 그 영국 준비 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닥들비님이 그거 해주셨을 때 이게 저도 처음에는 바벨 전략이 극과 극이고 중간인 줄 알았는데 14장을 읽으면서
아, 그 중점이 나한테는 90대 10이었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통틀어서 침대에 누운 게 7시간이 안 되거든요. 예, 그걸 버텼던 것 같아요. 예, 빨간 날만 정말 그냥 늘어져라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90%를 오롯이 돈 버는데 다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극과 극이네.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던 경험. 질문이요. 그러면은 영국 유학을 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큰 위험을 갖고서도 이제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을 진짜 거의 이제 다 부담하신 거면은 보통 이유가 있지 않고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또래에 비해서 대학을 되게 늦게 갔어요. 보통 20대 때 대학을 가잖아요. 저는 20대 중반인가 후반에 대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왜냐면 이게 약간 가정사이긴 한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 이제 모 국립대학의 총장이셔서 사실 뒷문으로 들어가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미 다른 한국에 있는 대학에도 입학을 했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수업 시간에 약간 놀림거리 이런 게 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정말 이제 한국엔 답이 없구나. 그럼 난 외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걸 다, 그냥, 예, 다 참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 비슷한 느낌으로 바통을 받아가지고 저도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도 바벨 전략에서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마음은 거의 조금 100%인데 사실 제가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는 리스크를 진짜 다 수용해야 되는 그 전략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지금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저는 지금은 일단은 대학을 안 가고 저도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거를 위해서 이제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되게 모든 것들에 있어서 행동을 리스크를 다 수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몇몇 개 이렇게 저는 그닥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닌데 작은 리스크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싱큐베이션 관련해가지고 시도해보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파주박독 하고 있고 그리고 싱큐베이션 3기 그 싱큐베이터 성장하기 팀에서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요율박독에서 안티프레즈를 도전해보고 있고 이제 한 달 쓰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또 일도 하고 또 컴퓨터 공부도 하루에 4시간 가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려니까 진짜 멘붕이 터지는 거예요. 아, 뭔가 리스크들을 다 벌려놓고 이래야지 뭔가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거니 판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일단 안티프레즈도 사실 이번에 잘 못 읽었어요. 아니 다 못 읽었어요. 그리고 그 요번에 글이 또 거의 진짜 끝부분에서 한 100페이지 못 읽고 싱큐베이션을 참여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파주 빡독 X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제가 초대장을 보내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초대장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다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장소 공지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끝나고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판을 벌려놨는데 제가 막 그 한 달 쓰기에도 글도 제대로 못 올리고 근데 핸드폰도 제가 고장나가지고 오늘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막 되게 뜻밖의 리스크들이 오고 또 이런 일정 상황에서 중간에 하고 싶은 일들도 갑자기 제한이 또
선생님께 작은 제안이지만 들어와서 그걸 또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수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최근에 한 달 쓰기에서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이제 글을 2번 못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일박독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신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본 결과, 이게 제가 이제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인 거예요. 제가 글을 2번 못 읽었지만, 제가 실제로 진정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진정한 친구들한테 분명히 신뢰를 몇 번 깨트리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되게 끈끈해졌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이 리스크를 수용하려고 하고 다시 연결하려고 하고 다시 도전해보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이제 리스크를 잘 다루고 거기 안에서 제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 아래에서 그래서 계속 제가 신뢰를 깨트린 게 있으면 인정하고 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꾸준히 계속 시도해보면서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바벨 전략에서 이제 리스크를 수용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입니다. 어떻게 할만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한 번에 많이 하고 있는데 할만해요? 이제 할만해졌습니다. 좋아. 대신 잠은 푹 자면서 해야 돼요. 네, 너무 잘 자여서 문제예요. 그 파주박독은 인원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나요? 인원이 저희 가족은 강제 유입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7명에서 8분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족까지 합하면은 12명인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11분께 초대장을 오늘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플래지를 하자 하고 오늘 다 읽을 겁니다. 언제예요? 저희 파주박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신박사님 성균관대학에서 500명 규모로 빡독을 하십니다. 2시. 맞아요. 맛있게. 근데 뭐 이미 12명. 효은 씨 이야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혹시 또 이제 같은 이제 바벨 전략과 선택에 관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15장 발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장에 우리 장원민 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이 책에서 나온 사례들, 예를 들어 약품 개발,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 등과 같이 구전으로 전해졌다가 사라진 역사의 산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게 이제 발제고요.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심 탈레브가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물론 이 구전, 그리고 치료를 뭐라 그러죠? 포르메시스. 뭐 그런 것들이 실은 뭐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더 잘 맞아 떨어질 때가 꽤 있어요. 뭐 벌에 쏘였을 때 뭐 된장 바르는 것처럼 민간요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특히 이제 괜찮은 어떤 그런 민간요법이라든지 그런 전통들을 좀 더 잘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구글에서 보통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보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실패한 것도 기록에 남겨요. 이렇게 묘비명을 해가지고, 보셨나요? 혹시 한번? 안 들리나? 틀려요. 안 들리나요? 틀려요. 네, 그래서 실패가 뭐라 해야 되지? 보상받는 문화?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오픈하게 되니까 더 많이 알려지게 돼서, 그게, 실패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그러니까 손실이 되면은 안 되는데, 그 실패도 어쨌든 뚜렷한 시도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가 보상이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더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책에 15장이었나? 14장이었나?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하고 미국의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실패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미국의 서양권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좀 더 오픈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도 좀 두려워한 마음이 없고,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 가지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실패라든지 자신의 약점 이런 것들을 남한테 드러내는 걸,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가 다 안고 있다가 언제 한번 그게 정말 원전 터지듯이 한번 터지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아름 씨가 이제 구글의 실패를 드러내는 방법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같이 좀 생각이 나네요. 구글이 그거를 되게 잘한다고 해요. 진짜로.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실은 우리 과학 실험도 그렇지만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 구글이 특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실패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한 팀에도 격려를 하고 잘한 팀에도 격려를 해주고 하는 그 내부의 정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실패를 드러내고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게 이제 대를 물려서 어떤 노하우로 축적이 되고 그게 이제 또 전파가 되면 이게 우리 지금 이 순간 혹은 우리 때 아니면 우리 다음 때 이렇게 후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발제를 보면서 꼭 이 역사의 산모를 꼭 보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좀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에 있는 정규교육도 우리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존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이 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또 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정규교육에 포함돼서 정규교육이 좀 더 커지는 것 뿐이지 약간 굳이 보존을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정리된 거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결국 계속 정규교육이 커지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거에서 좀 서칭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핑커링해서 검증하는 그런 마인드도 함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잠깐만. 제가 15장을 안 읽어서 여행 갔다 와서 얘기해도 돼요, 지금? 네, 하세요. 네. 그냥 소견을 얘기하자면. 네? 뭐라고요? 증거를 놨고. 나와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까 안 하래. 얘기해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과학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사실 과학 실험은 저희가 만약에 10번을 한다고 하면 8번을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주위에 논문을 잘 내시는 분들을 보니까 안 되는 데이터만 모아서 논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만 해서 논문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데이터만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왜 안 되는지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러니 안 되니까 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논문을 내시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근데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셀레이트 사이언스에도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논문으로 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들여다봐가지고 그런 것 자체도 선례로 남겨놓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은 그래서 데이터가 실패하든 뭐 성공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논문을 그냥 내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공한 거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실패한 것도 다시 보시고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니체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돼서는 안 된다. 나 아까 오늘 지금 요즘에 암 환자들 그거 약 구충된가? 아, 그거 쓰잖아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강아지 구충제. 오늘 그 연예인 한 분이 김철민 씨가 검사했는데 좋아졌다면서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건 이제 의사들은 이제 치색팔색을 하거든요. 왜냐면 강아지 구충제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간이 분명히 박살이 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시는 거는 말균들들 맞잖아요. 그분들이 뭐 무슨 부작용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시는 거고. 그분이 간암이에요. 태양이가 하여튼 그랬던 거. 근데 이제 모든 약을 먹으면 이제 간에서 다 소화가 되니까 이제 간이 제일 중요한 해독하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잠깐 좋아졌다가 이렇게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플라시보 효과다 그렇게 믿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럴 리가, 예. 분명히 간이 박살이 났을 텐데. 그래 보면 간 쪽으로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간은 이상이 있을 건데. 그렇죠. 혈액이나 그 통증이나 이거는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간은 진짜 거의 망가져서 살려주세요 하기 직전까지는 말을 안 하는 장기다 보니까 아마 간 검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됐어.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봐오고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톡시시티를 없애야 돼요. 간에 별로 그게. 그럼 다시 임상으로 들어가요? 그게 임상은 안 들어가요? 임상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강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 중에 이게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도 지금 이제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산 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 항체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 혈액을 이제 뽑아와서 거기서 항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쥐한테 주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7마리한테 그 항체를 주사를 했으면 5마리가 죽어요. 근데 살아남은 2마리는 암이 확실히 작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항체 양을 반으로 줄여서 이제 실험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 톡시시티를 아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간에 이제 물이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개의 유전자, DNA 구조하고 인간의 DNA 유전자 그 구조하고 90% 이상이 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게 그 구조가 DNA 구조가 우리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소화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DNA가 우리 사람이랑 되게 닮아요. 90% 이상 닮은 거예요. 그래서 쥐에서 실험하고 이제 래트에서 실험하고 그다음에 보통 개나 뭐 이렇게 가니까 큰 동물로 가야 돼요.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효과가 있으면 이거를 실험을 하는 건지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임상적으로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해야 돼. 근데 전부 다 분명히 간이 박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실은 살아남은 두 마리의 GK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김천민 씨가 네, 그런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게 8분 남았어.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불나방 놀리듯이 막 그렇게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일단 상황이 그 사람들은 그냥 지푸라기 잡는 거니까 당장 그냥 그냥 죽어도 사기 말기잖아요. 사기 말기니까. 시간도. 네. 그런 간주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DJ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그게 유튜브에 외국 사람이 외국 한 사람이 그 사례가 있어요. 그걸 먹고 나왔다고 했어요. 맞아. 이거 뭐라 하지? 바이오 뭐라 하지? 생체 자기네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다면서요. 건강이 좋은. 네. 그냥 자기 그냥 경험담 같은 거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봤는데 자기는 어차피 사기 말기니까 뭐 지푸라기 잡아야 된다고 좀 했으면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참 그 사람이 연예계 쪽에 있으니까 이슈가 탄 거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단 한때 동났다던데 약국에서. 우리 집 강아지 고충제를 고충제가 동났대요. 진짜 없어가지고 동났을 때. 네, 진짜 없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오늘 그 뉴스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계속 떠 있더라고요. 김천민 씨가. 그게 엄청 궁금해서 이게 그냥 사정되는 건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사정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실은 만약 그게 이제 이렇게 호전이 있는 게 이제 드러나고 그게 정말 이제 다시 의학 개발을 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인체에도 그렇게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면 굉장한 개발이지. 굉장한 개발이지. 특히 지금 폐암 4기 말기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호전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약표를 보인다고 하면 정말 뭐. 근데 뭐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당내고에서 나오잖아요. 나한테 제일 약한 유전자의 반응이 다 일어나는 게 틀리듯이. 거기서는 딱 그 부분만 일단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간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주제랑도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실은 강아지 구충제가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전으로는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김천민 씨가 한번 이슈를 시켜준 것 같아요. 김천민 씨가.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뭐 역사적인 산물 약품 개발이나 경험 이런 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정화작용, 자정작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왜 벌에 쏘이면 카드 이런 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없앤다고 하잖아요. 안 좋다고. 이제 의사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게 나왔었고, 네, 침 없앨 때.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실제로 양이 질적으로도 좀 믿을 만한 이런 걸 가려내는 작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로 진짜 아무나 그냥 구충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지금 그 15장 발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실 분 계신가요? 구전으로 전해져서 사라지는 역사의 산물 혹은 이런 민간요법들이 사라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이야기 나온 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되면 또 그게 또 한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김천민 씨의 그 폐암 지금 이렇게 치료하는 강아지 구충제 사례가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없으면 영상을 한번 끊고 그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